예, 203쪽에 그 물권 변동의 의의가 나오는데 뭐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거죠. 안 보셔도 되고 204쪽에 물권 변동의 공시 제도가 나옵니다. 3번에 보면 공시의 원칙,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4번에 공신의 원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아닌데 기본 바탕으로 이제 확인하실 점이에요. 공시의 원칙을 보면 그 공시법에서 지적법 다 끝나고 등기법 들어갔죠?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네. 저런. 공시의 원칙인데 그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은 공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등기죠. 등기. 동산은 점유. 그러니까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하면 공시가 돼요. 그러니까 공시라는 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건데 이러한 공시의 원칙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립 요건주의, 두 번째는 대항 요건주의가 있어요. 성립 요건주의는 다른 말로 형식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대항 요건주의는 의사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성립 요건주의는 반드시 형식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항 요건주의는 형식이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사. 그러면 성립 요건주의는 당사자 사이라도 물권 변동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시.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부동산이니까 이제 동산은 안 볼 거니까 뭘 하면 물권이 변동되는 거냐면 등기해야 돼. 당사자 사이라도 등기하여야 부동산의 물권이 변동된다. 이게 성립 요건주의고요. 근데 대항 요건주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등기를 해야 되냐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대항하기 위하여 등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형식주의는 당사자 사이라도 반드시 형식을 갖춰야 되고요. 그래야만 물권 변동이 성립돼요. 근데 성립 요건주의와 달리 대항 요건주의는 형식이 필요 없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사만 있으면 되는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례로 보면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목적물을 인도해 줬는데 아직 등기가 이전되지를 않았어요. 현재 소유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현재 소유자는 갑. 우리가 이 경우에 을이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의 변동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민법이, 우리 법제가 뭘 취하기 때문이냐면 형식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면 당사자든 뭐든 등기 안 하면 물권 변동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주의에 따르면 형식은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의사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의사주의에 따르면 누가 소유자일까요? 을이 소유자예요. 소유권 넘겨주기로 의사가 있었으면 등기가 안 넘어가도 소유권은 이미 을에게 넘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갑이 병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주면 이 을은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대항 요건주의예요. 그러니까 대항 요건주의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의사만 있으면 되고요. 등기는 왜 하냐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할 뿐이다. 그러면 둘을 비교해 보면 거래 신속성, 거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건 형식주의일까요? 의사주의일까요? 빨리빨리 진행되는 건 의사주의겠죠. 형식이 필요 없으니까 의사합치만 있으면 팍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래 확실성에 도움이 되는 건 뭐겠어요? 형식주의, 그렇죠? 거래가 확실하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둘 중에 물권 변동의 효과가 분열되는 현상이 초래되는 건 의사주의일까요? 형식주의일까요? 의사주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이 노란색은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등기를 안 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3자한테도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주의는 등기를 하면 누구한테나 주장하는 거고요. 등기 안 하면 아무한테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은 의사주의예요.
자, 의사주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사가 있었으니까. 근데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물권 변동 효과가 일치되지 않고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인데, 근데 우리 민법은 뭘 취한다고 했냐면 형식주의. 우리 민법. 그러니까 성립요건주의를 소위 이제 그 독법주의라는 말을 써요. 독자는 독일할 때 독자. 대항요건주의는 불법주의라는 말을 써요. 이건 어디서 왔다는 거야? 프랑스. 옛날에는 이제 그 외국을 한자로 썼잖아요. 프랑스를 뭐라고 불렀어요? 불란서. 이때 불란서의 불자예요. 예. 유럽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럽은 구라파 이런 말 썼잖아요. 한자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독법주의, 불법주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어디가 있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한다. 일본이 뭘 취하든 알 바 아닌데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불행한 과거 역사 때문에 구민법, 현행민법 말고요. 구민법은 여덟 거 썼잖아요. 구민법은 의사주였어요. 의사주였다가 우리가 이제 그 해방하고 현행민법을 만들면서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형식주의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시가 됐을 때 그 공시된 것을 믿으면 보호를 해줄 거냐라는 문제는 공시가 아니라 공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 줄 것이냐, 뭐 나라에 따라서는 인정해 주는 나라도 있고요, 부정하는 나라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을이 뭐 실체 관계도 없이 서류를 위조합니다. 위조해서 등기했다. 등기부를 봤더니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게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럼 을의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을의 등기는 무효죠. 위조 서류에 의한 거니까 이 등기는 무효 등기입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무슨 무효라고 찍혀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 병이 볼 때는 을이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보여서 이걸 믿고 샀다. 병에게로 이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여전히 갑인지 아니면 병인지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된다면 누가 소유자겠어요? 병이. 믿으면 보호하는 게 공신력 인정이고요. 공신력을 부정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갑에게 있어요. 그러면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공신력을 인정하면 좋은 점은 거래 안전에 도움이 돼요. 거래가 원활하고 빠르게 돌아갈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은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럼 공신력을 부정하면 반대겠죠? 공신력을 부정하면 거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요.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이 정한테 팔고 정이 무한테 팔아서 현재 등기가 무에게까지 넘어온 상황입니다. 자, 공신력을 인정하면 누가 소유자예요? 인정하면 무가 소유자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거래가 빠르게 될 수 있고요. 부동산을 살 때는 그냥 뭐만 보고 사면 되는 거야. 등기만 보고 사면 얘가 위조하든 뭐든 관심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 거래가 안전하고 빠르게 돌아가는데 문제는 누가 피해를 보냐면 진정한 권리자가. 그럼 이 상황에서 공신력을 부정하면 누가 소유자겠어요? 갑이에요. 그럼 갑이 소유자면 이 거래는 전부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 안전에 뭐가 된다고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좋은 점은 누가 보호돼요?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돼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법은 공신력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부정한다고 했어요? 공신력을 부정한다라고 했죠. 부정한다. 맨날 얘기했던 게 무효등기 믿어봐야 보호해줘야 안 해준다 그랬어요. 안 해준다 그랬어요. 안 해준다. 기억이 안 나는 건 상관없는데 반대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 반대로 기억하시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등기가 넘어갔을 때 우리 법제에 의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갑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면 을과 병을 상대로 이거 등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시켜야죠. 그러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요.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소시키지 않고 그냥 얘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갑이
이렇게 이전 등기를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둘은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번거로울 때 하면 되죠. 예를 들어 병이 정한테 팔았어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하는 게 말소를 구하려면 을, 병, 정 모두 상대로 말소를 구해야 돼. 병은 사망을 했어요. 상속인이 세 사람이에요. A는 요즘에 노숙하시고요. B는 행불이고요. C는 월북하셨어요. 이거 언제 찾아갖고 말소를 시켜요. 이런 경우에는 다 말소시키는 마지막에 그냥 뭐 하면 된다고요? 이전을 받아도. 그럼 얘랑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둘이 똑같은 거면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소송에서 패소하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소송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같은 소송을 두 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복 소송 안 된다. 225쪽 한번 볼게요. 225쪽. (225쪽에) 맨 밑에 판례박스가 있는데 제목에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례. 왜 제기할 수 없냐면 자, 셋째 줄에 줄 거두세요. 셋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래서 말소 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나 두 번째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청구나 둘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 졌다고 해서 또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점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돌아오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게 공시와 공신을 봤어요. 공신. 우리 법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의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런데 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를 믿으면 보호해줘요.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는데 이것을 선의 취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동산은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사무실에서 빌려온 책이에요. 그럼 빌려온 사람이면 이 책에 처분권이 있어요, 없어요? 빌린 사람이 팔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점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마치 이게 제가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 그렇게 공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 제 건가 보다라고 믿고 이 책을 저한테 사셨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선의 취득.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무권리자를 보고 샀을 때 보호를 해줄 수 없지만 동산의 경우에는 공신력을 인정해서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취득했을 때 권리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목이 선의, 모르고 동산을 사면 권리 취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구별해서 말하면 부동산은 공신력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돼요. 동산은 공신력이 인정돼요. 그걸 선의 취득이라고 불러요. 그럼 선의 취득은 시험에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죠? 왜 안 나오겠어요? 동산이에요. 동산이죠. 동산이니까 시험에 안 나오니까 뒤에 나오긴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확인만 할 거고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정상.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러 들어가면 이제 정상적인 분들이 출제 들어가면 시험에 안 내는 게 맞아요. 근데 꼭 정상인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시험에 대한 개념이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험은 부동산만 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들어가면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딱 나왔어요. 19회 때. 19회 때 한 번 나왔으니까 시험 막판에 확인만 하면 되고 지금은 뭐만 보시는 거예요? 부동산만 공부하시면 돼요. 부동산만. 자, 그 얘기가 이제 206쪽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 206쪽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물권행의 독자성과 유인론, 무인론 나오는데 안 보셔도 돼요.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나중에 그 개념 바탕으로 한번 마지막에 한번 확인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08쪽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오는데 1번에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별표 3개 해두세요. 별표. 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 시험에 매년 나오고요. 2문제에서 3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1번에 법률 행위 변동. 그리고 그 218쪽에요. 218쪽에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변동이라고 나오죠. 속칭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인데 역시 별표 3개 해두세요. 자, 조문을 봅니다. 208쪽에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지금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행위.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했다면 무조건 등기하라. 자,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아니라 얘는 원인이 뭐예요?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럼 언제 등기하는 거냐면 처분 시에. 그러니까 밑에다 하나 적어두세요. 대항 요건 X예요.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한다 틀려요. 대항 요건이 아니고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할 때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아,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 그 대체 공휴일이죠. 예, 수업해요? 예. 아, 수업한다고요. 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예, 수요일에 수업 있어요? 예, 주에 합반으로 수업을 할 거니까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예, 1, 2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예, 일단 수업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는 못 들었네 나중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꼭 해요. 꼭 오세요. 예. 아, 끝나고 얘기할 걸 표정들 안 좋아지시네. 두 가지를 볼 거예요. 186조, 187조. 186조는 뭐라고요? 법률행위. 너는 조상도 없냐 이런 표정으로. 법률행위. 187조는 법률 규정.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권리가 변동되는 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하든지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든지. 그럼 물권 변동도 마찬가지예요. 법률 행위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법률 규정으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때 법률 행위로 변동이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등기해야 합니다. 무조건 등기해야 돼요. 법률 행위했으면.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은 생겨요. 그런데 언제 등기하라고 했냐면 처분 시에.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럼 186조를 보면 법률 행위 나와 있는데 우리가 법률 행위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르세요? 법률 행위라면 계약, 매매 뭐 이런 것들 계약이잖아요. 그 당사자 의사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법률 행위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 자, 을은 매수인은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법률행위 했잖아요. 그럼 갑이 을하고 갑이 을에게 증여를 했어요. 증여. 그럼 증여받은 수증자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안 해도 돼요? 증여는 법률행위 아니에요. 계약이잖아요. 당연히 등기해야 돼요. 갑이랑 을이랑 교환을 했대요. 옛 거랑 맞바꾸기로 교환했다.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이게 다 법률행위예요. 그럼 이런 법률행위 했다, 당사자가 합의했다, 약정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다 등기해야 되고요. 소유권에 국한하는 거 아닙니다. 제한물권도 등기 가능한 제한물권들은 설정 계약을 했으면 무조건 다 뭘 해야 돼? 등기. 그럼 우리 제한물권이 있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등기 가능한 물권이에요. 무조건 등기해야 돼. 계약했으면. 근데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나중에 보겠지만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는 권리예요. 유치권은 등기란 말 안 나올 거고 질권은 시험범위 아니고 저당권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전세권 설정 합의를 합니다. 전세권 설정 합의를 하고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얘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는데 아직 전세권 등기는 안 했대요. 을은 전세권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 등기해야 되겠죠? 왜 등기해야 되겠어요? 합의했잖아요. 합의했으면 이거 뭐 한 거야? 법률행위 계약한 거죠. 그럼 무조건 뭘 해야 돼? 등기. 또 갑을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지료를 주고 땅을 빌렸습니다. 근데 아직 지상권 등기는 안 했대요. 지상권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계약했으면 뭘 해야 권리자라고? 등기.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친구가 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저랑 합의했어요. 근데 아직 저당권 등기는 안 했어요? 얘 저당권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등기 안 했으면 저당권자가 될 수 없죠. 왜요? 뭘 했으니까 둘이 합의. 법률행위하면 무조건 다 뭘 해야 한다고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이게 186조예요. 근데 187조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 이건 등기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건물을 지었죠. 자, 건물을 신축하면 갑은 보존 등기해야 소유자일까요? 안 해도 소유자일까요? 안 해도. 건물을 신축하는 건 사실행위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자가 돼요. 근데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시. 갑이 을에게 이거를 팝니다. 자, 그럴 때는 갑 앞으로 뭐부터 해야 돼요? 등기하죠. 소유권 처음 취득하면 하는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 등기법 시간에 보실 거예요. 보존 등기해서 얘한테 뭘 해줘야 되냐면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세금 받을 거 아니에요.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시. 그럼 만약에 건물을 신축했는데 갑이 아직 등기를 안 한 상태예요. 그래도 소유자라고 했죠. 그러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소유자라는 거 주장 못 할까요?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등기 안 해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항하기 위해 등기하라는 게 아니라 언제 하라고요? 처분할 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지상권자예요. 그리고 지상권 가지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때 지상권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약정 지상권이 있고 법정 지상권이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내용만 단어만 보시면 돼요. 이 을이 약정 지상권자라면 등기해야 지상권자일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약정이면 등기해야죠. 계약한 거잖아요. 등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을이 계약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지상권자가 되었다. 법정 지상권자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언제 등기하면 돼요? 처분할 때. 그럼 만약에 을이 이거를 예를 들어 A한테 처분할 때는 자기 앞으로 설정 등기해서 이전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법정 지상권자로 등기를 안 한 상태인데 갑이 병에게 땅을 팔았어요. 자, 갑이 병에게 땅을 팔면 을은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그 얘기 한 거예요. 자, 처분 시에 등기하는 거지 대항 요건 아니에요. 등기 안 해도 얼마든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전세권에 가면 법정갱신이 나와요. 법정갱신.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뭔지 몰라도요. 법정갱신 되면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어디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정갱신 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그러면 이 경우에 법정갱신이 되면 변경등기 같은 거 할 필요 없는데 이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대항 요건이 아니라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 시. 어디 나와도 똑같아요? 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으니까 꼭 구별해 두시고. 예, 그 쉬는 시간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우리 서로 이제 막 대화하고 이게 다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죠? 진도 나가야 돼요. 진도. 예, 예. 자, 질문 있으시면 좀 강사실 알죠? 옆에 강사실 저 할 일 없어서 쪼그리고 있잖아요. 예, 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그 209쪽에 보면 186조의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괄호 1번에 보면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아까 이제 보셨던 건데 파란 글씨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한다. 자, 아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등기해야 복귀예요? 당연 복귀예요? 당연 복귀.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의 귀속인데 자, 지금 써 있는 거 볼게요. 줄 긋지 마세요. 줄 글 필요는 없고 제48조 제1항은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유언이 아니고요. 생전에 법인 설립하려고 부동산을 출연하면 언제 넘어간다고요? 법인이 성립된 때. 그럼 이때 법인이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를 안 해도 되느냐, 이걸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이 갑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어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제 당선이 되고 싶은데 지금까지 한 일은 별로 없고 하니까 이 토지를 출연해서 후왕 양성을 위해 장학재단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 갑이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낙선이 되니까 넘기기로 했던 부동산을 일로 넘긴 게 아니라 얼른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떨어질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팔아서 등기를 넘겨. 그럼 문제가 된 게 법인은 만들어졌는데 재산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이거 우리 거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을은 무슨 소리냐? 내가 돈 내고 사서 등기했는데 내 거지.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때 소유자가 A냐 을이냐 이게 문제인데 학설은 대립합니다. 다수설이 있고요. 소설이 있고 판례가 있는데 물론 우리 수험상으로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판례만. 이걸 보는 이유는 186조와 7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학설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수설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48조 1항. 48조 1항이 뭐라고 했냐면 얘가 생전 처분으로 부동산을 출연하면 언제 귀속된다고 했어요? 법인 성립 시. 요 48조 1항을 민법 제187조의 기타의 법률 규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187조가 뭐라고 규정되어 있었냐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규정이 기타의 법률 규정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수 학자들의 입장에 의하면 등기해야 소유자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그럼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A 법인이 소유자다. 이게 다수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니까 등기가 안 넘어갔어도 성립되는 순간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왔냐면 A한테. 그러면 갑의 등기는 유효 등기예요? 무효 등기예요? 소유권이 얘라면 이 등기는 무효 등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효 등기를 믿고 사면 보호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A한테 있다. 소수설은 안 돼. 물권 변동의 대원칙을 지켜라. 그게 186조예요. 원칙? 그럼 무조건 뭐 하라고요? 등기해라. 그러면 소설에 의하면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등기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학설은 대립합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우리 판례가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예. 뭐라고 하냐면 우리 판례는 나눠 가지고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라고 하면 출연자와 법인, 갑과 A 사이예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를 안 해도 변동됩니다. 그러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A가 소유자인데 그런데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가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을 거라는 얘기겠죠. 을 거. 많은 비판을 받았던 판례요. 왜 비판을 받냐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187조를 적용하고 제3자에게는 186조를 적용한 거예요. 마치 물권 변동 효과가 분열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욕을 먹어도 우린 뭐만 기억해야 한다고요? 판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출연자와 법인, 당사자 사이를 물으면 등기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제3자가 나오면 등기를 해야 한다. 우리 시험엔 요게 한번 나왔어요. 당사자 사이, 출연자와 법인 사이를 물으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확인할게요. 그 209쪽에 판례 나오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판례 굵은 글씨 있죠? 굵은 글씨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 출연자와 법인이면 당사자죠. 그러면 밑에 굵은 글씨에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 귀속됩니다. 등기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밑에 제3자에 대한 관계. 자, 제3자에 대한 관계니까 등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밑에 법인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나오는데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물권의 포기. 자, 물권을 포기한다. 등기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포기는 법률 행위예요, 아니에요? 우리 포기 언제 막 기억했던 건 아죠? 뭐 봤었어요? 유죄포, 그죠? 유죄포는 뭐 할 때 나온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면 법률 행위 아니에요? 법률 행위죠. 그럼 등기해야 돼요, 그렇죠? 유죄포만 외우시면 안 되고 적용을 해야 돼요. 법률 행위니까 등기해야 한다.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뒤에 가면 이제 우리 소유권 편에 가면 공유, 합유, 총유 이런 거 볼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공유자나 합유자가 지분을 포기해요. 자기의 지분을 포기하면 등기해야 될까요? 등기 안 해도 될까요? 포기는 법률 행위잖아요. 그럼 등기해야 한다는 거였죠.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한 등기의 요건입니다. 1번 등기의 형식적 유효 요건 나오는데 1번에 등기의 멸실 또는 불법 말소. 자, 이제 다음에 줄 그어두세요. 뭐라고 되냐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등기라는 건 물권 변동이 효력을 발생할 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계속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제가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제 등기를 말소시킵니다. 제 소유권은 소멸되었을까요? 남아있는 걸까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이유는 등기는 무슨 요건이니까? 발생할 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존속 요건이라고 해버리면 등기가 말소되면 존속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권리가 소멸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등기라는 건 존속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라고요? 발생 요건. 그래서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말소가 된 게 아니라 불법으로 말소가 된 거라면 그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되어 추정되지 않아요. 추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판례가 그 얘기예요. 오른쪽에 211쪽에 굵은 글씨만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회복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최종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하겠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불법 말소가 되면 권리가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돼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불법 말소된 자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하여야 권리자로 추정된다. OX예요. 틀려요. 하지 않아도 권리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보존 등기가 나오는데 기억의 표시란의 등기 니은의 사항란인데요. 표시란 안 보셔도 되고요. 사항란에 A번에 등기 명인이 동일인 경우 그리고 B번에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이 두 개만 줄 그어두세요. 보존 등기의 세부적인 내용은 민법에서 출제되지 않고요.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존 등기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확인만 하고 갈 겁니다. 그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러면 아직 안 들으셨겠네요. 등기부는 어떻게 돼요? 표제부랑 갑구, 을구 돼요. 표제부는 뭐가 기록이 돼요? 부동산의 표시, 사실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만약에 이 건물이라고 하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몇 다시 몇 번지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1층 몇 제곱, 2층 몇 제곱 이렇게 사실 상태지 권리 관한 사항이 아니에요. 갑구는 뭐가 기록되냐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 그럼 예를 들어 이 건물에 저당권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등기부 어디를 봐야 돼요?
을구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건물주가 만약에 어서 돈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서 가압류가 됐나라고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 갑구야 을구야? 갑구를 봐야 돼. 소유권을 가압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건 좀 예를 들어 제가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이 건물 사려고 계약을 하고 가등기를 했어요. 그럼 가등기는 갑구에 될까요? 을구에 될까요? 제가 지금 이 건물 사려고 사면 뭘 취득해요? 소유권. 그러면 이 가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거예요? 제한물권에 관한 거예요? 소유권. 그럼 당연히 어디에? 갑구.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건 전부 다 갑구고 소유권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을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뭐 민법에는 시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일단 세부적인 내용들은 등기법 시간에 우리 잘생긴 배쌤이 쫙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때 보시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이제 그 표시란하고 사항란이 나오잖아요. 표시란이라는 건 뭐냐면 표제부에 쓰는 칸을 말해요. 표제부에 쓰는 칸이면 권리사항이에요, 사실사항이에요? 사실. 그렇죠? 사항란은 이제 갑구에 쓰는 란을 말해요. 보존 등기가 있다. 그럼 보존 등기는 당연히 하나의 부동산에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가 있어야죠. 근데 문제는 2월 1일자로 갑이 보존 등기를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하자가 있어서 4월 1일자로 갑 이름으로 또 보존 등기가 된 거예요. 이게 이중 보존 등기입니다. 중복 등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중 보존 등기가 되면 하나를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거 없애면 되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된 걸 없애면 되겠죠. 등기 명인이 동일인 명의로 중복 등기가 되면 무조건 선등기 유효. 후등기는 볼 것도 없이 무효가 돼요. 근데 2월 1일자로 갑 명의로 등기가 됐는데 4월 1일자로는 을 명의로 됐어요. 그럼 명인을 달리하여 중복 등기가 되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라고 하면 안 되고요. 선등기의 원인 무효 사유가 없으면 선등기는 유효가 돼요. 그러면 무효 사유가 없으면 후등기를 봐야 안 봐요? 선등기를 봤는데 이게 막 위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등기를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그냥 선등기가 유효한 거예요. 그럼 동일인 명의면 무조건 뭐가 유효? 선등기고요. 동일인 명의가 아니면 무조건 선등기 유효라고 하면 안 되고 선등기에 뭐가 없으면 무효 사유가 없으면 선등기 유효. 민법에서는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세요. 세부적인 건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고 A번하고 B번이 그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A번. 등기 명인이 동일인 경우 실체관계와의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 선등기만이 유효. 무조건 선등기 유효. 자, B번. 등기 명인이 동일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등기는 무효다. 이건 언제나가 아니라 선등기가 무효가 아닐 때, 무효 사유가 없어야 선등기는 유효다. 다음 페이지. 이번에 이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요건인데 앞에 내용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리을의 물권 변동 과정의 불합치가 나와요. 그래서 A번에 보면 파란 글씨로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자, 중간 생략 등기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가 총칙 첫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공부했던 건데 중간 생략 등기는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등기가 됐을 때 유효성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등기가 안 돼 있을 때 어떻게 받아올 거냐 등기 청구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시험에 나오면 다 100% 판례로 출제가 되는데 판례 양은 많지 않아요. 몇 개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유효성의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매매하고 을과 병이 매매를 하고 등기는 을을 거치지 않고 갑에서 병으로 바로 넘어왔다. 뭘 생략한 거예요? 중간을 생략했다. 그러면 중간을 생략하기로 합의하면 이 합의는 유효였어요? 무효예요? 유효하다고 했죠. 이건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이 아니니까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물었던 게 이 등기의 효력을 물으면 이 등기는 무효 등기예요? 유효 등기가 돼요? 유효 등기. 늘 얘기했듯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물으면 등기가 뭐랑 일치하면 유효해요? 실체관계. 그러면 이 사례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오는 법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있어요? 매매 했잖아요. 각각의 매매가 유효라면
등기가 넘어왔다면 실체관계에 일치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는 치유가 돼요.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면 3자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할까요? 없어도 유효할까요? 없어도 돼요. 실체관계만 있으면 3자 합의가 있든 없든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땅이 아니고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허가구역에서 갑을 을병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과 병이 마치 자기들이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허가를 받아 등기가 병으로 바로 실행되었다. 요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거는 무효예요.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라면 이 등기는 그냥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에서 허가구역에서 했다면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일치된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약이 다 유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계약이 유효하려면 갑과 을도 뭘 받았어야 돼요? 허가. 을과 병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둘 다 받지 않았어요. 그럼 이 매매는 각각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인 매매 계약을 통해 넘어온 등기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왜냐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가 이미 실행됐어요. 이미 실행됐으면 어디만 아니면 돼요. 허가구역만 아니면 무조건 유효한 거예요. 허가구역이란 말만 없으면 무조건 유효. 더 볼 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두 번째, 등기 어떻게 받아올 거냐? 갑이 매도인. 자,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일까요? 물권적일까요? 얘 소유자예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럼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채권적. 자, 을이 병한테 다시 팝니다. 그러면 병도 을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그럼 이것도 역시 채권적이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병이 등기를 어떻게 받아올 거냐? 원칙은 병이 갑에게 직접 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을을 대위해야 될까요? 대위. 이거 채권이니까 자기 상대방은 을이지 갑이 아니니까 갑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청구해야 돼요. 누구 앞으로 이전하라고? 자신 앞으로예요? 을 앞으로예요? 을 앞으로죠. 얘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신 앞으로가 아니라 을에게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면 이 원인으로 병이 을에게 받아가면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경우를 나눠요. 3자 간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요. 만약에 중간 생략을 해서 등기를 바로 주기로 세 사람이 모두 같이 합의했다. 갑을 을병, 갑병, 순차 합의도 상관없어요. 세 사람이 모두 합의했다면 이때는 대위해야 될까요? 직접 해야 될까요?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직접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합의가 없으면 원칙대로 해야 돼요. 을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위해서 청구해야 한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3자 합의가 없으면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자신 앞으로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OX요. 자신 앞으로가 아니고 일단 누구 앞으로? 을. 그리고 받아가라. 그럼 합의가 없으면 절대로 직접 못 받아온다는 거예요. 을을 거쳐서 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판례 몇 개만 더 보면 3자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3자 합의가 있으면 을을 거치지 않아도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 을의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당연하죠. 만약에 3자 합의가 있으면 반드시 직접 청구해야 될까요? 적법하게 을을 대위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 대위하려면 을의 권리가 소멸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소멸되면 대위할 권리가 없어지잖아요. 을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3자 합의를 했는데 을이 갑에게 인상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3자 합의가 있으면 대금을 못 받았어도요. 병에게 등기 제공을 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을까요? 할 필요 없어요. 3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돈을 못 받았으면 등기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3자 합의는 최초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을 제한합니까? 제한하지 않는 겁니까?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청구했다. 지금 판례 2개 나왔어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직접 청구했다 하더라도 의뢰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나왔고, 두 번째 삼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의 최초 매도인이죠. 갑의 매매대금 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이거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로 나오면 그냥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을이 갑에게 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갑은 병에게 등기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고, 사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문 형식으로 나오면 삼자 합의는 중간 생략에 대한 삼자 합의는 갑의 을에 대한 최초 매도인의 대금 채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제한해야 하나요? 아니, 만약에 제한한다라고 하면 합의가 우선하는 거니까 돈 못 받아도 등기 주라는 거야. 근데 아무리 합의했어도 최초 매도인 갑의 대금 채권이 제한되진 않아요. 따라서 대금을 못 받으면 등기를 줄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요한 판례는 채권 양도 방식으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거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죠. 그러면 을이 병에게 양도합니다. 채권 양도예요. 그럼 채권을 양도하면 대항 요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통지를 한 다음에 병이 갑에게 직접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금전 채권 있잖아요. 금전 채권은 이런 경우 을이 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 채권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권 양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1억의 채권을 양수한 병이 갑 찾아가서 저한테 1억 주세요 하면 줄까 안 줄까요? 너 누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주죠. 그래서 채권을 양도할 때는 대항 요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뭐 하도록 돼 있냐면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얘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통지만 해주면 돼요. 내가 그 채권 병에게 넘기니까 너 병에게 주면 돼 라고 통지했다. 그럼 병이 갑에게 가서 직접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채권 양도의 법리인데, 이런 일반 채권 양도의 법리를 등기 청구권에도 적용해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통지하면 직접 받아갈 수 있느냐?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이건 허용할 수 없다. 만약에 이거를 허용하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직접 받아오려면 삼자 합의가 필요해요. 둘만 합의하면 돼요. 둘만 합의하고 통지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채권 양도 방식, 즉 등기 청구권 이전 방식으로 직접 받아갈 수는 없다. 끝. 두 가지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막 그림 많이 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 유효성. 등기가 이미 실행됐어요. 등기가 이미 실행되면 어디에서만 아니면 유효라고요. 허가구역만 아니면 유효. 합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실행되면 유효고, 두 번째는 등기 어떻게 받아올 거냐? 삼자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받아요? 직접. 합의가 있으면 직접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합의가 있다고 해서 최초 매도인이 대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등기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의가 없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위해야 돼요. 대위. 근데 합의가 없는데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통지하고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된다. 채권 양도 방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끝이에요. 그래서 213쪽에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파란 글씨 다 그 얘기고, 판례박스도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판례박스의 제목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 213쪽에 첫 번째 판례박스, 삼자 합의가 있었다면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괄호에 소국, 소멸해야 하나요? 안 한다라고 했죠. 한 장 넘겨보세요. 인상대금 미지급 시 소유권 이전 거절 여부. 자, 인상된 대금을 안 줬대요. 소유권 이전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적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의 이전, 채권 양도 방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없다. 소극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른쪽에 문제 좀 보죠.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그럼 을은 등기를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병에게 전매를 했대요.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아직 안 봤어요? 넘어가세요. 아직 안 본 거니까. 2번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을병 전원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등기가 지금 병 앞으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써 있잖아요. 병 앞으로 된 등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합의가 없어도 유효라고 했죠. 예. 제가 지금 목을 놓아서 뭐라고 했냐면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됐다면 합의가 있든 없든 어디서만 안 하면 유효라고 했어요. 허가구역만 아니면 유효. 그렇죠? 예. 기억나세요? 예, 예. 다음 주에 수업합니다. 예. 계속 봅니다. 계속 보면 3번 만약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했다면 병은 직접 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뭘 묻는 거예요? 그렇죠.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그리고 뭐 했다고요? 통지했대. 그러면 직접 받아올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여기 써 있네, 그죠? 채권 양도 방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마음이 많이 아프네, 그죠? 4번 보세요.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의 등기 전에 관해 갑을병 전원 합의가 없더라도 합의가 없대요. 병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4번은 맞죠. 합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위할 수 있다. 4번 정답. 5번 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이래요. 그럼 유효예요? 무효? 무효 볼 것도 없죠. 마지막에 유효하다. 틀렸습니다. 저는 드렸어요. 그래서 판례가 시험에 나오면 중간 생략 등기에서 나오는 순수화 판례는 이거밖에 없어요. 첫 번째 허가구역만 아니면 유효. 이거 이제 꼬드기려고 합의가 있네 없네 이런 말 쓰는 거야. 합의가 있든 없든 실행되면 뭐라고요? 유효. 뭐 어디서만 아니면 허가구역. 그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건 등기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받아올 거냐? 이 판례밖에 없는 거야. 합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나눠서 보시고. 자, 그다음에 그 C번의 무효등기 유형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왼쪽 보조단에 별표해 두세요. 무효등기 유형.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첫 번째, 소구표가 없다. 무효등기인지 알고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소구표가 없고요. 두 번째, 누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3자. 제3자 있으면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절대로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 건 뭐였냐면 멸실 건물.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구건물 등기부를 새 건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시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시간적 불합치는 지금 안 보시는 거고요. 오른쪽에 3번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인데 별표 2개 해두세요. 217쪽에 맨 위에 3번.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